속보, 박수홍 사건 드디어 대법원 확정. 사랑하는 시청자 여러분, 5년의 시간, 그리고 마침내 내려진 확정 판결. 한 가족의 갈등이 세상 밖으로 드러났고 한 방송인의 눈물은 국민적 관심 속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대한민국 대법원의 최종 판결로 이 사건은 법적으로 종결되었습니다. 방송인 박수홍 씨를 둘러싼 친형 횡령 사건은 단순한 금전 분쟁을 넘어 신뢰와 가족관계, 그리고 책임의 문제를 우리 사회에 묻는 사건이었습니다. 가족이라는 가장 가까운 울타리 안에서 벌어진 갈등은 대중에게 더욱 큰 충격으로 다가왔고, 재판이 진행되는 5년의 시간 동안 수많은 추측과 논란이 이어졌습니다. 이제 법은 판단을 내렸습니다. 남은 것은 그 과정과 의미를 차분히 되짚어보는 일일 것입니다. 일부 갈등의 시작, 드러난 의혹의 실체. 사건의 출발점은 아주 조용했습니다. 오랜 시간 함께 일해온 가족 간의 금전 문제는 쉽게 외부로 드러나지 않습니다. 그러나 방송인 박수홍 씨는 자신의 출연료와 법인 자금이 정상적으로 정산되지 않았다는 의문을 품게 되었고, 그 의문은 결국 확인과 조사로 이어졌습니다. 수익 관리와 회계 처리 과정에서 상당한 금액이 투명하게 공개되지 않았다는 정황이 드러나면서 갈등은 단순한 오해 수준을 넘어섰습니다. 특히 친형인 박진홍 씨가 연예 활동 전반을 관리해온 인물이라는 점에서 대중의 충격은 더욱 컸습니다. 가족이라는 신뢰관계 안에서 이루어진 자금 관리였기에 문제 제기 자체가 쉽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의혹이 제기된 이상 진실을 밝히는 과정은 피할 수 없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가족 간의 갈등은 형사사건으로 전환되며 본격적인 법적 공방의 시작을 알리게 되었습니다. 2부 수사와 기소, 가족 문제는 형사사건이 되었습니다. 의혹이 제기된 이후 사건은 더 이상 개인적인 갈등의 영역에 머물 수 없었습니다. 박수홍 씨는 결국 형사고소를 선택했고, 수사기관은 본격적인 자금 흐름 추적에 착수했습니다. 수사 과정에서 핵심은 회계 자료와 계좌 내역이었습니다. 출연료 정산 구조, 법인 자금 사용 내역, 급여 및 비용 처리 방식 등이 면밀히 검토되었습니다. 단순한 실수인지 고의적 유용인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친형인 박진홍 씨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수사기관은 오랜 기간에 걸친 자금 운용 방식과 그 사용 목적의 적정성을 집중적으로 들여다보았습니다. 가족 간 위임 관계가 형사 책임을 면할 수 있는지 여부 또한 중요한 쟁점이 되었습니다. 사건은 이제 감정의 영역을 넘어 법리와 증거로 판단받는 단계에 들어섰습니다. 그리고 재판이라는 긴 여정이 본격적으로 시작되었습니다. 3부 1심 판결, 엇갈린 판단과 남겨진 쟁점. 본격적인 재판이 시작되면서 법정에서는 치열한 공방이 이어졌습니다. 검찰은 장기간에 걸친 자금 유용과 횡령의 고의성을 강조했고, 변호인 측은 가족 간 위임과 관행적인 회계 처리였다는 점을 주장했습니다. 1심 재판부는 제출된 계좌 자료와 회계 기록, 진술 등을 종합해 판단을 내렸습니다. 그 결과 일부 금액에 대해서는 유죄가 인정되었고, 일부 혐의에 대해서는 증거 부족 등을 이유로 무죄 판단이 내려졌습니다. 이 판결은 양측 모두에게 완전한 결론은 아니었습니다. 유죄가 인정되었다는 점에서는 책임이 분명해졌지만 모든 혐의가 인정된 것은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법원은 특히 자금 사용의 성격과 실제 피해 규모를 세밀하게 따졌습니다. 가족관계라는 특수성이 존재했지만 그 자체가 형사 책임을 면하게 하지는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그러나 판단 범위와 형량을 둘러싼 논쟁은 계속되었습니다. 결국 검찰과 피고인 측 모두 항소를 선택하며 사건은 다시 한번 상급심의 판단을 받게 되었습니다. 4부 항소심, 무게가 달라진 판단. 항소심 재판은 1심의 판단을 다시 점검하는 자리였습니다. 사실관계와 법리 적용, 그리고 형량의 적정성이 다시 한번 도마 위에 올랐습니다. 2심 재판부는 1심에서 충분히 인정되지 않았던 일부 혐의에 대해 증거와 정황을 보다 엄격하게 해석했습니다. 특히 장기간 반복된 자금 운용 방식과 피해 규모, 신뢰관계의 파괴 정도를 중점적으로 살폈습니다. 그 결과 유죄로 인정되는 범위가 확대되었고 형량 역시 무거워졌습니다. 친형인 박진홍 씨에게는 실형이 선고되며 법정 구속이 이루어졌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가족이라는 이유로 재산 관리의 책임이 완화될 수 없으며 오히려 신뢰관계를 전제로 한 자금 관리일수록 더 높은 수준의 책임이 요구된다는 취지의 판단을 내렸습니다. 이 판결은 사건의 방향을 크게 바꾸는 분수령이 되었습니다. 이제 사건은 마지막 판단을 받기 위해 대한민국 대법원으로 향하게 되었습니다. 5부 대법원의 최종 판단, 법적 논쟁의 종결. 사건은 결국 마지막 관문인 대한민국 대법원의 판단을 받게 되었습니다. 대법원은 사실을 다시 심리하는 곳이 아니라 법리 적용이 적절했는지를 최종적으로 판단하는 기관입니다. 쟁점은 명확했습니다. 항소심의 유죄 인정 범위와 형량이 법리에 어긋나지 않았는지, 증거 판단 과정에 중대한 위법은 없었는지가 핵심이었습니다. 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이 법리에 비추어 타당하다고 보았습니다.
증거평가와 법 적용에 중대한 오류가 없다고 판단하며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이에 따라 친형인 박진홍 씨의 실형은 그대로 확정되었고 사건은 법적으로 최종 결론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이 판결로 약 5년에 걸친 재판은 마침표를 찍었습니다. 법은 감정이 아닌 기록과 증거로 판단했고 그 판단은 더 이상 뒤집을 수 없는 확정 판결로 남게 되었습니다. 6부. 사건이 남긴 파장, 가족과 신뢰에 대한 질문. 이번 사건은 단순히 한 연예인의 개인사가 아니었습니다. 방송인 박수홍 씨의 이름이 알려진 만큼 사건은 사회 전반에 큰 파장을 남겼습니다. 무엇보다 많은 이들이 가족 간에도 계약과 검증이 필요하다는 현실을 다시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신뢰는 소중하지만 그 신뢰가 투명한 관리와 책임을 대신할 수는 없다는 점이 분명해졌습니다. 또한 연예계 전반에서도 매니지먼트 구조와 수익 정산 방식에 대한 점검이 이루어졌습니다. 가족 경영이라는 특수한 형태가 장점이 될 수도 있지만 관리 체계가 명확하지 않다면 분쟁의 씨앗이 될 수 있다는 교훈을 남겼습니다. 대중 역시 이 사건을 통해 감정적 공방과 사실 판단을 구분하는 법의 역할을 다시 바라보게 되었습니다. 여론과 재판은 다를 수 있지만 최종적인 책임은 법정에서 가려진다는 원칙이 확인된 셈입니다. 사건은 끝났지만 그 여운은 사회적 신뢰와 책임이라는 주제를 오랫동안 남기게 되었습니다. 7부. 회복과 재출발, 남겨진 시간의 의미. 긴 법정 다툼이 마무리되었지만 사건이 남긴 시간과 상처까지 단번에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방송인 박수홍 씨에게 이번 사건은 금전적 문제를 넘어 삶의 기반이 흔들리는 경험이었을 것입니다. 가족과의 갈등이 공개적으로 드러났고 수년간 재판이라는 무거운 시간을 견뎌야 했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그는 방송 활동을 이어가며 대중과의 관계를 지켜냈습니다. 시련 속에서도 자신의 일과 자리를 포기하지 않았다는 점은 또 다른 의미의 회복 과정이었습니다. 이 사건은 한 사람의 억울함이나 분노를 넘어서 신뢰가 무너졌을 때 다시 어떻게 삶을 세워갈 것인가에 대한 질문을 던집니다. 법적 판결은 끝났지만 진정한 회복은 앞으로의 시간 속에서 완성될 것입니다. 결국 남는 것은 선택입니다. 과거에 머무를 것인가, 아니면 상처를 딛고 새로운 길을 걸어갈 것인가. 그리고 그 답은 이제 다시 일상으로 돌아가는 시간 속에서 조용히 증명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시청자 여러분, 이번 사건은 단순한 가족 간 분쟁이 아니었습니다. 방송인 박수홍 씨를 둘러싼 오랜 갈등은 결국 대한민국 대법원의 확정 판결로 마침표를 찍었습니다. 법은 기록과 증거를 통해 판단했습니다. 감정이 아니라 사실과 책임의 무게로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 결과 친형인 박진홍 씨의 형은 확정되었고 사건은 법적으로 완결되었습니다. 그러나 이 이야기가 우리에게 남긴 질문은 단순히 유무죄를 넘어섭니다. 가족이라는 이름 아래 맡겨진 신뢰는 어디까지 보호받아야 하는가, 그리고 그 신뢰가 무너졌을 때 우리는 무엇을 기준으로 다시 일어설 수 있는가 하는 물음입니다. 이번 사건은 우리 사회에 분명한 메시지를 남겼습니다. 아무리 가까운 사이라 해도 투명성과 책임은 필수라는 점, 신뢰는 감정이 아니라 관리와 원칙 위에서 지켜져야 한다는 점입니다. 또한 한 개인에게는 긴 시간의 상처였겠지만 그 시간을 버텨낸 과정 자체가 또 다른 의미의 증명이 되었을 것입니다. 무너진 자리에서 다시 서는 힘, 그것이야말로 이 사건이 남긴 가장 현실적인 교훈일지도 모릅니다. 법의 판결은 끝났습니다. 이제 남은 것은 각자의 자리에서 신뢰를 어떻게 지켜갈 것인가 하는 문제입니다. 그리고 그 답은 우리 모두의 일상 속 선택으로 이어질 것입니다. 이제 형사는 종결이 되었지만 이제부터가 더 중요한 민사소송이 남아있습니다. 100억 원이 넘는 민사소송과는 어떻게 진행이 될지 매우 궁금합니다. 사랑하는 시청자 여러분, 향후 이런 뉴스에 대해서도 여러분과 함께 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